간단한 해결책이 있다. 뭐냐? 시급이 높은 곳으로 가라. 자, 시급이 높은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연봉 높은 게 최고 아닌가요? 아닙니다. 연봉 높은 게 최고가 아니에요. 시급이 높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시급이 높은 곳으로 가세요. 저는 연봉이 8천인데요. 안 부럽습니다. 안 부러워요. 전 연봉이 3천인데요. 그래도 엄청 부러운 직장일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 시급을 판정하시면 돼요. 시급으로 계산하면 된다. 자, 입사 전에 시급 산정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선배한테 물어보시라니까. 선배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취준생이니 지식인이니 이런 데 물어보지 마시고요. 실제 현업을 뛰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현업을 뛰는 사람. 그 사람들은 대부분 나한테 알려줍니다. 어느 정도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자, 제 이야기를 할게요. 남 이야기 해봐야 재미없으니까. 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와이프랑 결혼해서 초창기, 결혼 초창기에 잠깐 맞벌이를 했었어요. 잠깐 맞벌이를 했는데 제가 시급이 8,900원인 거예요. 제가 시급을 계산해 보니까 8,900원이었나? 8,200원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시급이. 근데 와이프가 시급을 계산하니까 2만 원이더라고요. 2만 1,000원인가? 그랬어요. 자, 제가 시급이 8,000원, 8,900원. 그 다음에 와이프가 한 2만 1,000원 막 이랬어요. 시급이 2만 1,000원이었어요. 제가 연봉이 2배를 넘어갔어요. 제가 연봉이 2배가 뭐야? 2배 반? 이 정도쯤이었거든요. 근데 시급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도 안 돼. 2분의 1도 안 돼. 저는요, 그때 저한테 후배가 연락이 와가지고, 나 하루에 16시간 일하는데? 나 하루에 16시간 일해. 아, 그러세요? 선배님, 그러면 연봉은 얼마나 되세요? 그래? 야, 나 연봉 뭐 얼마 되지? 야, 이거 시급으로 계산해봐라. 야, 막 9,000원 밖에 안 된다. 야. 이렇게 얘기를 다 해줘요. 야, 물어보세요. 물어보면은, 계산이 왜 안 돼요? 바로 되죠. 하루에 얼마 일하는지, 일주일에 얼마 일하는지 하면 바로 나오죠. 제가 연봉이 2배가 넘었는데 시급은 반밖에 안 됐다. 그 말은 뭐냐? 제가 하루에 15시간, 16시간 주말에도 나가서 일하고, 무슨 추석에도 못 쉬고 일하고, 막 이럴 때에 제 와이프는 칼퇴하고, 막 쉴 거 다 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급으로 계산하면은 어디가 좋은 직장인지가 바로 나옵니다. 어디가 좋은 직장인지 바로 나옵니다. 주 52시간 돼가지고 이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우리나라 대기업을 아주 그냥 만만하게 보시는 거죠. 우리나라 대기업이 주 52시간을 칼같이 지킬 거라고 아주 만만하게 보시는 거죠. 저는 근로기준법이 없어가지고 일주일에 80시간 일하고 1년에 300시간 일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자, 근로기준법은 있어요, 항상. 근로기준법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 초기에는 항상 지킵니다. 시행 초기에는 항상 칼같이 지키는 게 GS가 가장 칼같이 지켜요. 항상 보면 이건 건설업의 기준인데 GS는 뭐 정책 나오면 바로 지킵니다. 그리고 쓱 없어지죠. 두 번째가 삼성입니다. 현대는 무시하고 있고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았죠. 자, 그게 계속 지켜질지는 아직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회사 시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사에 들어가도 아까 부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부서가. 그럼 부서를 정할 때도 시급이 높은 부서를 가세요. 시급이 높은 부서를 가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이게 맞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업무 강도가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업무 강도가 낮은 곳으로 가라. 어차피 연봉 계약이라는 거는 비슷비슷하거든요. 비슷비슷해요. 제가 성과 좋은 부서에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연봉을 성과 안 좋은 부서에 2배를 주지 않습니다. 연봉을 막 3배 주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과 아무리 좋아봐야 고가 A 플러스 받아봐야 10%? 5%? 10%더 받는 것밖에 없어요. 배준수님, 적성에 맞아야죠. 회사 일 중에 적성에 맞는 일 찾기가 거의 힘들어요. 특히 대기업 치고 적성에 맞는 일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잘 나가는 부서 선택하는 분들 많아요. 잘 나가는 부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데 잘 나가는 부서를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기준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의 기준에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저는 회사 잘 다니고 싶은데요. 저는 그냥 회사 오래 다닐 건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라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 들을 필요가 없다고 제가 몇 번 강조했었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잘 나가는 부서를 가지 마세요. 역설적으로 잘 나가는 부서에 가시면 안 됩니다. 잘 나가는 부서 가서 임원 달고 싶으시죠? 안 돼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못 나가는 부서에 있다고 해가지고 뭐 과장 때 다 잘릴 것 같죠? 안 그래요. 잘 안 나가는 뭐 한직인 부서 간다고 해가지고 과장 때 다 자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회사라는 거는 결국에 조직이어가지고 일 잘하는 직원, 일 잘하는 부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일 못하는 부서도 필요하고 일 못하는 직원들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잡일하는 부서도 많아요. 잡일하는 부서, 을인 부서도 많거든요. 그런데도 직원들은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좋은 부서, 잘 나가는 부서, 임원이 나를 막 끌어주는 부서에 가고 싶어 하시지만 그런데 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그렇게 잘 풀리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가장 중요한 부서 와서 미치겠네요. 근데 그러실 수도 있어요. 진짜로. 번아웃이라는 게 있거든요. 번아웃. 진짜로 사람이 타가지고 하얗게 불타버리는 경우예요. 너무 빡센 데 가잖아요. 그러면 임원까지 못 버티고 그냥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경쟁에서 한 발짝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되게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는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많습니다. 진짜로. 특히 대기업에서 살짝 한직인 부서가 있어요. 살짝 한직인 부서들이 꼭 있거든요. 대기업은 이게 워낙에 규모가 커가지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비효율적으로 돌아가요. 되게 비효율적으로 돌아가서 같은 연봉을 주는데 되게 일을 안 시키는 부서들도 많아요. 진짜 많아요. 연구직들이 많이 그렇죠. 연구직들.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무슨 뭐 관리부서, 조그만한 부서들. 이런 부서들은 연봉은 비슷한데 회사 일이 막 반밖에 안 되는 데가 있고, 근데 막 오히려 잘 나가는 부서들은 시급이 8,000원, 7,000원 막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진짜로. 연봉은 똑같은데. 그래서 지금 대기업 다니는 분들 중에 나 이거 고가 잘 받아가지고 임원 달 거야 라는 생각을 조금만 버리면 한직으로 빠져가지고 진짜 웬만한 공무원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의 아주 즐거운 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맞추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급을 따져보셔야 돼요. 잘 나가는 부서에 있으면 못 망가집니다. 그 다음에 임원 달기 전에 내가 먼저 그만둡니다. 가족 다 버리고 회사에 충성해가지고 겨우겨우 차장까지 갔는데 부장부터는 내가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거기서 임원 단다?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온갖 잘하는 애들 다 모아놨는데 거기서 내가 그걸 뚫고 올라간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진짜로. 자, 이제 더 문제인 분들이 있어요. 더 문제인 분들. 취업이 안 됩니다. 이제 뽑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뽑아주는 사람이 없다. 제가 원서를 100개를 넣는데요. 안 뽑아줘요. 어떡하죠?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 저는요, 취업을 하고 싶은데 안 뽑아줘요. 어떡합니까? 자, 그런 분들은 우선 잘 한번 판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취업이 안 되는가? 왜 취업이 안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먼저 객관화를 하셔야 돼요. 객관화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객관적인 스펙이 너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객관적인 스펙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제가 지방대를 비하하는 거는 아닌데, 현실 세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방에 이름 모를 조그만한 국립대도 아니고 사립대를 나왔다고 칠게요. 그래서 저 어느 대학교 나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거기가 어디 있는데 이런 대학교들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데를 나오고 그 다음에 기술직으로 갈 수 없는 과를 나왔다. 예를 들어 뭐 토목직이라든지 무슨 뭐 기계과라든지 뭐 해가지고 뭐 무슨 뭐 기계 뭐 직렬로 간다든지 이런 것도 못 가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내 과를 나와가지고 어떤 기술직을 못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선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최악의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학벌이 약하고 기술직, 공대, 이과로 못 가면, 이과를 못 가서 어떤 기술직으로 못 들어가면은 취업이 잘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미 내가 나온 걸 어떻게 해요? 나온 걸 어떻게 해? 그러면 제가 나온 과와 대학교가
얼마나 최악인지 어떻게 알죠? 라는 판단은 뭘 하면 되는가? 나의 두 학번, 세 학번 위의 선배들을 보면 됩니다. 두 학번, 세 학번 위의 선배들. 제가 대학교 1학년인데요. 저 학교 잘 고른 거 맞나요? 그러면은 지금 졸업해서 취업한 선배들의 그 상황을 보면 딱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어떤 대학교의 어떤 과를 딱 골랐는데 우리 선배들이 대기업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나름 중견기업 이름 있는 데를 막 골라 들어가고 있어요. 잘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과를 잘 선택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격증, 토익 이런 거 잘 맞추세요. 그래가지고 나도 저 선배처럼 되면 돼요. 되면 됩니다. 그러면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선배가 5년 높은 선배라든지 뭐 3년 높은 선배가 어디 뭐 조그마한 회사 들어가더니만 때려치고 갑자기 학교로 막 출근을 해요. 학교로 출근해가지고 뭐 대학원을 가든지 갑자기 무슨 로스쿨 준비한답시고 막 갑자기 학생 식당에서 뭐 마주치는 거야. 선배 졸업했잖아요. 여기 왜 오셨어요? 나 거기 회사 때려치고 나 지금 로스쿨 준비하잖아. 다음에 또 보자. 밥 한번 먹자. 이러는 선배들이 많다면 나는 과를 잘못 고른 것이다. 나는 과를 지금 아주 잘못 골랐다. 나 상황 지금 안 좋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보통 어떻게 길이 가냐면 첫 번째 길이 뭐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졸업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졸업해서 선배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백수가 되든지 아니면 뭐 또 로스쿨 준비한다 그러고 아니면 뭐 약학 대학원 준비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학교로 또 다시 돌아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백수가 되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많고 또 아니면은 공무원 준비를 하죠. 공무원 준비로 가요. 야 이거 답 안 나온다 야 공무원 해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 둘 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둘 다 안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부터는 제가 말하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제가 말하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부자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리고 저는 그냥 뭐 소소하게 사는 게 좋다. 저는 그냥 너무 무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마인드가 있다면 지금 방송을 끄세요. 방송을 끄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듣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진짜로.